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많이 먹는 메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즐겨 찾는 메뉴가 냉면하고 막국수죠. 냉면은 크게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함흥냉면은 녹말가루로 만들지만은 평양냉면은 메밀가루로 만듭니다.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의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강원도 막국수 여름철 되면 많이 먹는데, 여름에 이렇게 메밀로 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메밀의 성질이 곡식 중에서 좀 차기 때문입니다. 메밀의 성질이 차서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 적합한 식재료가 되죠. 그러나 이 냉면을 먹을 때 찬 성질의 메밀로 면을 만든 데다가 또 시원한 육수에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굉장히 차게 나오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찬 것을 먹게 되면 속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겨자를 넣어서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풀로 동아시아 북부나 중앙아시아, 바이카로, 만주, 아무르 강변 등에서 이렇게 야생종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들 지역을 원산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메밀은 건조한 땅에서도 싹이 잘 트고 또 생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데다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춘궁기의 구황작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성인병이 좋은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서 각종 면류나 묵, 만두, 전병, 차, 이런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밀은 이른 씨뿌림을 하는 이 여름 메밀이 있고, 또 늦게 이렇게 수확하는 가을 메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메밀은 중국에는 당나라 때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널리 재배되었고 한자로는 교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거쳐서 오래전에 이렇게 재배됐을 것으로 추정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8세기경에 전파돼서 재배가 권장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 이전에 재배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에서 주로 이렇게 재배되었는데, 현재는 이효석의 소설 그 제목인 메밀꽃 필 무렵에 배경이 된 강원도 봉평 지역의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주로 많이 재배하는 보통종하고, 가루에 쓴맛이 나는 달단종, 씨앗에 모가 자라서 날개처럼 된 유시종, 다년생 수꾼초인 수꾼종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메밀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향하 구급방에 처음 나오는데, 메밀은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면서 생육기간이 짧아서 흉년때의 대작 대신하는 작물이죠. 이 대작이나 기후 토양이 나쁜 산간 흉작지대의 응급작물로 적응성이 좋고 영양가가 높으면서 저장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종 때 펴낸 구황 벽곡방에도 이 메밀은 구황작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밀은 풋것은 베어서 이렇게 사료로 쓰고, 잎은 채소로 먹고, 종자는 메밀쌀을 만들어서 밥을 지어 먹거나 말려서 가루를 빻아 가지고 국수나 냉면, 또 묵, 전병, 만두, 차 등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밀 깍지도 버리지 않고 이 베개를 만들었는데, 이 베개를 만들면은 가볍고 부서지지도 않으면서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고 습하지 않아서 열기를 식히고 중풍을 없앤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메밀을 고를 때는 삼각형 모서리가 뾰족하고 나달이 잘 여물고 겉에 윤기가 돌면서 광택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입 메밀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잘 여물지 않는 게 섞여 있고, 이 삼각형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으면서 껍질의 색이 국산 메밀에 비해서 짙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메밀을 활용할 때는 이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이물질들을 걸러내고, 밥을 지을 때는 쌀과 메밀의 비율을 9대1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메밀에는 그 루틴이나 비타민 B1, B2, 칼륨 등 이런 수용성 영양 물질이 많은데, 이 메밀을 삶은 과정에서 물에 녹기 때문에 이 메밀 국수를 삶아낼 때 그 삶아낸 물을 버리지 말고 같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밀 국수는 밀가루 국수하고 달리 삶아놔도 잘 불지 않습니다.
메밀차는 메밀을 깨끗이 씻어서 팬에 볶은 후에 물에 넣고 끓여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메밀에는 또 살리시라민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데 무하고 배합해서 먹으면은 이 무가 중화시킨다고 하니까 이 메밀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는 꼭 무하고 같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밀 보관법 보겠습니다. 메밀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직사광 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루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냉동 보관한 것이 좋습니다. 메밀 묵의 경우는 물에 담가서 이 밀폐용기에 넣은 후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메밀의 효능 보겠습니다. 식물 본초에서는 민담에 의하면 1년 동안 장과 위에 쌓여있던 체기도 메밀을 먹으면 내려간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식료 본초에서는 장과 이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돋우며 정신을 맑게 하고 오장의 찌꺼기를 제거한다라고 했고, 본초 강목에서는 기온을 아래로 내리고 장을 넓혀 적체된 것을 없애며 종기나 열을 내리고 여성들의 냉대화를 치료하며 비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설사를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구진에서는 메밀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다, 기온을 아래로 내리고 장을 넓게 하며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냉, 백중, 설사, 두창, 탕상 등을 치료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을 봤을 때 메밀이 식체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효능 보겠습니다. 메밀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약간 시며 비장경, 위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효능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적체된 것을 풀어주며 소화를 돕는다 라고 했고, 기온을 아래로 내리고 장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해독작용이 강하고 상처를 잘 아물게 한다, 오장의 찌꺼기 즉 열기나 습기 등을 말하죠. 이 찌꺼기를 제거해서 몸을 가볍게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성설사나 장과 위에 음식물이나 기운이 적체되어 있는 그런 증상에 좋고, 또 식욕이 없고 식체가 자주 발생하면서 기운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배가 더부룩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기운이 위로 올라오면서 기침이 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임질이나 여성들의 냉대화 효과가 있고 장염이나 이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한, 도한, 종기, 단독, 용종, 화상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메밀 효능 보겠습니다. 곡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B2, 니코틴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 건강에 좋고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루틴의 함량이 높아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순환기 질환이나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체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메밀은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은 많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칼슘과 인, 마그네슘, 각종 무기질, 비타민 등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 이 라이신 성분은 칼슘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어서 이 뼈를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 애들의 그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메밀 약선을 보겠습니다. 메밀을 먹을 때 무를 배합해서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식체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밀국수나 냉면 먹을 때 꼭 무를 먹죠. 그리고 이제 간편방에 나와 있는 메밀 국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만성 설사가 있는 사람이나 위나 장에 적체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했고, 또 죽보에 나와 있는 메밀 죽은 이 죽을 끓여 먹으면 협심증으로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좋고 노인성 장염이나 세균성 이질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이 메밀가루를 볶아서 먹으면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수배를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메밀 계란환이 있는데 메밀가루에다 계란 흰자, 감초를 넣고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여성들 냉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메밀차 면도 있는데 메밀가루에다 찻가루를 이렇게 넣고 꿀을 좀 넣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기온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강해서 기침이나 식체에 좋다고 유문사친에 나와 있습니다. 메밀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메밀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비위가 허약하고 몸이 찬 사람들,
특히 몸이 찬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원기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별식으로 한 번씩 먹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메밀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메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혈압 환자가 장기에 복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감 본체에 의하면은 돼지고기와 동시에 섭취하면은 눈썹과 머리가 빠지고 백반과 섭취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번씩 먹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 체질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밀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 먹는 게 국수입니다. 비빔국수나 아니면 물냉면 등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일본 요리에도 이 메밀국수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서 이 국수를 볶아서 볶음국수로도 먹습니다. 또 빵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밀로 메밀 전병이나 만두도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또 메밀로 메밀차 많이 만들어 먹죠. 그리고 메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빵도 만들어 먹습니다. 메밀로 묵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념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또 묵밥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쌀하고 섞어서 밥을 하기도 하고 이 죽을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메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좀 더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메밀로 만든 그런 음식들을 한 번씩 별식으로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